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알파벳도 배웠고 알파벳의 확장도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알파벳은 사실 소리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소리 중에서도 이제 자음과 모음을 나타내는 거였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차차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음을 할 거고요. 오늘이랑 이제 몇 개 영상에서 모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음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마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모음이죠. 근데 모음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모음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음은 단일 모음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사실 단일 모음이 아닌 모음도 있어요. 이제 복모음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냐? 모음이란 거는 여러분이 이제 모음이 뭔지 딱 정의를 아는 사람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생 이상이시면 고등학교 국어 시간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겠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사전만 검색해도 막 모음의 정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봐도 딱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모음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정의 자체에 대한 감은 잘 안 오지만 어떤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소리가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아, 어, 오, 우, 에, 에 이런 거죠. 이런 게 모음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리스어에도 모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음이라고 써놨던 게 몇 개 있잖아요. 막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오, 위, 오, 뭐 이렇게 딱 써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은 다 모음은 모음인데 알파벳 한 글자로 표현된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파벳 한 글자로 다 표현을 했잖아요. 이 모음이라는 소리를. 예를 들어 내가 뭐 위라고 하는 소리를 알파벳 두 글자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알파벳 윕실론 한 글자만으로 위라는 소리를 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단일 모음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복모음도 있겠죠. 복모음은 우리가 오늘 안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벳이 두 개인 거예요. 알파벳 두 개를 통해서 하나의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모음이고 하나의 소리지만 단지 이제 알파벳 두 개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복모음이라고 한다. 근데 오늘은 단일 모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도대체 우리가 단일 모음 다 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단일 모음에는 숨겨진 두 개의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 모음이고요. 하나는 장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그 영어 용어 같은 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단일 모음이라고 써놓은 게 영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이 용어로 지금 표시를 하거든요. 이제 복모음은 또 이제 용어가 달라요. 이제 얘네들은 아이고, 너무 엉망으로 썼네. 복모음은 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 둘을 합쳐서 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음이라고 할 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학습서에서는 항상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S를 달아주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는 뭐냐면 이제 단모음이랑 장모음은 기본적으로 단일 모음의 일종이에요. 둘 다 이제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알파벳을 가지고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모음은 영어로는 이 단자가 무슨 단자냐면 짧을 단이에요. 이 장자는 길 장이야, 길 장.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영어는 그냥 써놓은 거고, 제가 멋있으라고 써놓은 거고, 결국엔 뭔 소리냐? 단모음은 소리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장모음은 소리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알파벳으로 표기되면서도 소리가 짧은 거고, 하나의 알파벳으로 표기되면서 소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단모음이 5개 있고요. 장모음이 5개 있어요. 이걸 제가 일단 쭉 적어볼게요. 이제 여기 지금 적는 건 다 단일 모음이고, 이제 당연히 이제 장모음이 이제 5개 있고, 단모음이 5개 있어서 그걸 쭉 써보면 장모음부터 써볼게요. 아, 에, 이, 오, 위 이렇게 있거든요. 위가 좀 너무 날라갔죠. 예쁘게 쓰면은 이것도 너무 날라갔죠. 이쁘게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위라고 쳐요. 그리고 이제 단모음도 있거든요. 단모음은 아, 에, 이, 오, 미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딱 눈치를 챌 수 있는 거는 얘는 2개예요. 다 뭐예요? 에잖아요. 얘도 뭐예요? 오잖아요. 근데 얘는 긴 오죠. 얘는 긴 오, 뭐냐. 얘는 긴 애죠. 얘는 긴 오죠. 얘는 짧은 애죠. 얘는 짧은 오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애 소리구나. 근데 이제 이게 길이만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긴 게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생긴 게 똑같지만은, 이제 지금 우리 약간 개떡같이 봐도 찰떡같이 알아먹듯이, 얘네 둘 다 아구나. 얘는 짧은 아고, 얘는 긴 아구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이구나. 근데 얘는 짧으니, 얘는 기니. 얘도 이제, 얘는 짧은 위, 긴 위. 이렇게 딱 느낌이 왔을 거예요. 문제가 뭐냐? 엡실론이랑 에타는 생긴 것만 봐도 구분이 가요. 오미크론이랑 오메가는 생긴 것만 봐도 구분이 가요. 근데 얘네 셋은 뭐, 어때요? 얘네 셋은 무슨 관심법이야. 이게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그리스어 학습서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또 따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학습서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제 그리스어로 된 책을 보겠죠. 저랑 같이. 근데 그 그리스어로 된 책들은 이런 걸 안 써주는데요. 학습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니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긴 애는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주고요. 짧은 애는 이렇게 무슨 웃는 얼굴 같은 걸 이렇게 써줘요. 얘는 긴 거야. 얘는 짧은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긴 거에다가는 긴 짝대기를 그어주고 짧은 거에다가는 반달 모양을 그려줬다고 쳐요. 근데 이 세상에는 긴 거랑 짧은 거 2개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를 표시하면은 나머지는 다 예를 들어 언, 긴 거를 표시하면은 긴 표시가 없는 애들은 다 뭐겠어요? 다 짧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이거 기호를 2개나 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습서에서는 잉카 기호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쪽에다가 기호를 짝대기를 써주면 얘는 긴 장모음이고 안 써져 있는 애 있잖아요. 안 써져 있는 애는 단모음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길고 짧다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제 차이는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애보다 2배 길게 발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애를 이렇게 발음했으면 긴 애를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짧은 애를 이렇게 발음했으면 긴 애를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짧은 애를 이렇게 발음했으면 긴 애를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짧은 애를 오 이렇게 발음했으면
긴 애를 오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짧은 애를 위 이렇게 발음했으면 긴 애를 위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2배 정도 길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발음한 거 들으셨죠? 이거 2배로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냥 막 발음했습니다. 이게 2배를 맞춰서 발음하는 게 이게 의식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제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물론 핑계를 대는 건 맞아요. 핑계를 대는 건 맞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글자를 보면서 계속 2배씩 맞춰가지고 발음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인이, 물론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국어 사용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거를 딱 맞춰서 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국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국어 시간에 보면은 막 무슨 이제 소리의 장단 뭐 이런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국어 시간에 막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밤이랑 밤이 있다. 밤이랑 밤이 있는데 긴 밤이 있고 짧은 밤이 있다. 그럼 둘 중에 이제 밤이랑 밤이 있다. 근데 어떤 애는 길대요. 어떤 애는 짧대요. 그래서 얘가 긴 거고 지금 얘가 짧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그 낮과 밤 할 때 밤이고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그 먹는 밤 있잖아요. 그거래요. 그래서 구분을 한대요. 우리가 시험 직전에는 이걸 막 암기를 할 거예요. 막 눈과 눈, 밤과 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다가 이제 시험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먹어요. 왜냐? 우리 까놓고 장단음 구분 못해요. 물론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그런 저조차도 이걸 딱 의식해서 구분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걸 말을 한 다음에 녹음을 해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구분하려고 하면 까놓고 못 하겠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인도 아니야. 우리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물론 옛날 그리스인들은 이걸 딱딱 지켜가면서 발음을 했을 거예요. 딱딱 지켜가면서 발음을 했을 텐데 까놓고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발음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저희 변명입니다. 지금까지. 변명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2배 정도다. 2배 정도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에 대한 의문은 해결이 된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또 한 가지 소소한 의문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소한 의문이 생겨날 수가 있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단일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단일 모음이라고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제 장모음이랑 단모음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10개의 소리가 있고 5개 5개씩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 에, 이, 오, 위고 하나는 아, 에, 이, 오, 위고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게 긴 애들인데 이제 그 알파벳 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애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위해서 어디까지는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학습서에는 이렇게 붙여놨대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제 진짜 그리스어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 책들에는 장음 표시, 그러니까 이제 이 길다는 이 짝대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대요. 그럼 이거 우리 왜 배우는 거예요?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 단어들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이 단어들은 이제 당연히 이 안에 다양한 자음과 모음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 안에 예를 들어 뭐 알파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알파가 긴 알파일 수도 있고 짧은 알파일 수도 있겠죠. 긴 알파냐 짧은 알파냐에 따라서 이게 문법적인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고 어떤 발음의 측면에서 악센트 같은 걸 나중에 붙이거든요. 그게 달라질 때도 있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 이 단어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많은 단어들을 익혀가지고 이 단어의 그 장단이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대충 딱 보면은 아 이거는 긴 알파고 이거는 짧은 이오타네 이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로 막 문법적인 거 생각하면서 이제 쓱쓱 읽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기 전인 우리 아직 그 단어 공부를 안 한 우리들이 그냥 아무 표시도 안 돼 있는 걸 딱 보면은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음을 하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읽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발음을 지켜서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리스어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더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면서 긴 음에는 마크롱을 표시해주는 이거 마크롱이라고 하거든요. 장음 기호를 표시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더라. 이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에타, 엡실론, 뭐 오메가, 오미크론 이런 애들은 딱 봐도 구분이 되죠. 너무 좋죠. 그리스인들은 모음 문자를 그냥 10개 만들지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대인들한테 불평을 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만들어가지고 고대로 돌아가서 알파벳 똑바로 고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까라면 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단일 모음 중에서도 한 글자로 돼 있는 모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